새벽 3시 잠에서 깹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머리맡을 더듬어 휴대폰을 켜고 거래소 앱을 엽니다. 숫자가 뜹니다. 며칠 전 누구의 말을 듣고 산 종목들의 수량. 그 아래에는 평균 단가가 있고 그 옆에는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물든 수익률이 보입니다. 그 요동치는 숫자를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자리에 눕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빨간색으로 가득하면 팔고 싶어지고 파란색이면 더 떨어질까봐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 혹시 지금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세 개의 숫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량, 평단가, 수익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투자의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세 숫자라야말로 우리를 가장 오래 가난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평단가란 무엇일까요? 과거에 내가 매긴 가격입니다. 지나간 시점에 나에게 붙은 성적표죠. 평단가가 낮으면 뿌듯합니다. 내가 그때 남들보다 더 먼저 이 종목을 알아봤지 하면서 말이죠. 반대로 평단가가 높으면 괴롭습니다. 내가 그때 왜 이걸 샀을까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런 감정이 앞으로의 판단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산이 앞으로 얼마가 될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평단가는 오직 과거의 기록만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시장은 여러분이 얼마에 샀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평단가를 마치 세상이 존중해줘야 할 기준선처럼 여깁니다. 현재 가격보다 평단가가 아래에 있으면 자신이 엄청 잘했다고 착각하며 우쭐대거나 평단가가 너무 높게 있다면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심하게 자책하기도 하죠. 이 평단가라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그저 과거에 내가 남긴 자국일 뿐인 텐데 말입니다. 사실 평단가보다 더 심각한 건 수익률입니다. 주변에 꼭 이런 사람이 있죠. 나 이번에 500% 먹었다? 다들 우와 하고 감탄할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래서 지금 얼마 들고 계신데요? 라고 물어보면 그 자신감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립니다. 500%를 벌긴 벌었는데 원금이 100만 원이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20%밖에 못 벌었다면서 시무룩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원금이 1억입니다. 퍼센트가 높은 쪽은 앞 사람인데 실제로 돈을 번 사람은 뒷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사람들은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수익률은 비율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통장에 찍히는 건 마트에서 계산할 때 내는 건 비율이 아니라 실제 금액이죠. 퍼센트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착각이 우리 행동을 조용히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수익률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자꾸 작은 판을 굴리게 됩니다. 퍼센트가 화려하게 나오는 것들에는 큰 돈을 넣기가 무섭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짧게 치고 빠지면서 몇백 %짜리 무용담을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숫자는 커지는데 정작 손에 남는 돈은 늘지 않는 것이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수익률은 팔아야 확정됩니다. 숫자가 오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 지금 안 팔면 도로 뱉어낼 것 같은 마음이 들죠. 그래서 팝니다. 그렇게 30%를 지켜내죠. 그런데 몇 년 지나서 보면 그때 팔지 않고 그냥 들고만 있었던 사람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수익률을 지키려다가 정작 자산의 성장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률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손에 남는 게 적습니다. 결국 몇 퍼센트를 벌었어 라고 수익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어 라고 수량을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수량에 집중하는 건 마냥 좋은 일일까요? 비트코인처럼 녹지 않는 단단한 돈을 2100만 개로 정해진 이 희소한 돈을 그저 많이 가지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걸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평단가, 수익률을 잊어버린 채 수량에만 집중하며 심플하게 모아가는 태도는 분명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 수량을 늘리고 싶어지는 마음은 자칫 잘못하면 수량의 저주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은 제한적이고 가질 수 있는 수량은 한정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바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팔았다가 더 떨어지면 사자. 그러면 개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0.5개가 0.6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처럼 비싸게 팔고 싸게 사면서 타이밍을 맞춰보려는 시도를 하거나 다른 코인을 손을 대며 더 큰 수익률을 맛보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게임을 몇 번 해본 사람들의 결말은 놀랄 만큼 똑같습니다. 잘게 개수를 늘리다가 어느 날 한 번에 크게 잃게 되는 것이죠. 10번 이겨서 0.05개를 벌고 한 번 더서 0.3개를 잃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몇 바퀴를 돌고 나면 처음부터 그냥 들고 있었을 때보다 개수가 줄어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레버리지까지 끼면 아예 0이 될 가능성도 있죠. 곱셈에 0이 한번 들어가면 그 앞에 모든 숫자가 사라지는 것
것과 같은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승률이 아무리 좋아도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그 파산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량에 집착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수량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량의 저주이죠. 이 저주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N개, 자신의 목표 수량을 도저히 못 채우겠다는 절망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한 개가 몇 억이라니, 나는 0.0 몇 개밖에 없다니, 누구는 몇 개가 있다던데 너무 초라하고 이미 늦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개수를 가질 수 있는 코인들, 그런 것들을 사게 되고,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타이밍을 재는 시도 혹은 트레이딩 같은 행위를 하면서 결국에 자신이 가졌던 수량보다 더 적은 수량 혹은 대부분을 잃게 되곤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반론을 하는 분들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팔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냐? 평생 안 팔면 그게 무슨 자산이냐? 숫자를 아예 안 보면 그건 투자가 아니냐? 종교가 아니냐? 익절을 해야 돈이지 라는 말 같지요. 하지만 숫자를 보라는 말은 현실을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재무 상태를 모르는 사람은 투자자가 아니라 도박꾼이죠.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없는데 시간이 내 편이라고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회피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산을 모으는 것도 결국 언젠가는 쓰기 위해서입니다. 쓰지 않을 돈은 돈이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무엇을 셀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센 건 전부 얼마나 벌었느냐였습니다. 빨간 숫자와 파란 숫자, 평단가와 수익률 같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무엇을 저장했는가입니다. 오늘 하루 8시간을 일하셨다면 그건 그냥 8시간이 아닙니다. 내 생명에서 떼어낸 8시간이죠.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집중력을 쓰고 체력을 쓰고 젊음을 조금씩 썼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게 월급이라는 돈이죠. 월급은 그 에너지를 담은 그릇입니다. 문제는 그 그릇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새어나가니까 우리는 그걸 다른 그릇에 매번 옮겨 담아야 합니다. 부동산에 담고 주식에 담고 금에 담기도 합니다. 각각 나름의 장점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각각의 그릇에는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세금과 규제를 견뎌야 하고, 주식은 그 회사의 경영지를 믿어야 하고, 금은 무겁고 옮기기가 어렵고 국경에서 압수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역사상 처음으로 아무의 허락도 필요 없고 아무도 늘릴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릇이 등장했는데 바로 그것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등장한 순간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수익률이 아니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몇 시간이 지금 새지 않는 그릇에 담겨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으로 우리가 바꾸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적에서 동류로 바뀌거든요. 새는 양동이를 가진 사람에게 시간은 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손해니까 뭐라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고 잡코인을 사고 레버리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축이 손해인 세상에서는 아무도 미래를 택하지 않습니다. 택할 수가 없기도 하죠. 가만두면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참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 달을 참고 하루를 못 참고 결국 5분봉조차 못 참게 되는 그런 짧은 시계를 갖게 되죠. 그러나 채지 않는 그릇을 갖는다는 건 비로소 기다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손해가 아니라 이자가 되는 순간 사람들은 처음으로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죠. 이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가격이 오를 테니 기다리라는 게 아니죠. 기다림 자체가 더 이상 벌이 아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수량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저울에 올라갑니다. 다이어트에 빠진 나머지 0.1kg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처럼 결국 저울에 지쳐서 몸을 망치는 것 같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저울을 매일 보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죠. 그러면 몸은 알아서 좋아집니다. 우리 일도 똑같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그 일로 정직하게 에너지를 벌어들이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새지 않는 그릇에 옮겨 담은다면, 그리고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매일 아침 확인하는 것 같은 그런 숫자에 현혹되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격은 여러분이 보든 안 보든 움직이고 2100만 개라는 숫자는 여러분이 보든 안 보든 그대로입니다. 확인해서 달라지는 건 딱 하나, 여러분의 마음뿐이죠. 그리고 그 흔들린 마음이 결국 잘못된 버튼을 누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수량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수량을 더 늘리는 게 아닙니다. 세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승리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가장 잘 바친 사람에게 가지도 않고요. 가장 오래 자기 자신을 지킨 사람에게 갑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 팔지 않는 사람, 개수를 늘리겠다고 도박을 하지 않는 사람, 자기 에너지를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한 그릇에 담아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시간은 이자를 지불할 것입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숫자를 세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 위에서 비트코인이라는 단단한 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자유를 찾는 선택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